세상에. 너네 누구니? 모두가 잠든 새벽 국밥집 할머니 영수는 뒷마당 계집 옆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는 7살 쌍둥이 형제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골을 한 아이들은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본 숫자는 사진처럼 기억하고 남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잡아내는 숨겨진 천재들이었죠. 평생 혼자였던 영수는 갈 곳 없어 떨고 있던 쌍둥이들을 가슴으로 품어 키우기 시작합니다. 과연 계집 옆에서 시작된 이 기막힌 인연은 20년 뒤 어떤 기적을 불러올까요?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 천재 쌍둥이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TV에서는 연일 한파 특보가 흘러나왔어요. 영하 18도.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라고 했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칼 같았고 거리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날씨에 장사가 될 리 없었으니까요. 시장통 한쪽 골목에 자리 잡은 영순네 국밥집. 허름한 간판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뜸했어요. 점심때 잠깐 북적거렸을 뿐 저녁에는 겨우 서너 명만 다녀갔죠. 마지막 손님이 문을 나서자 55세 김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적자네.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낡은 금고를 열어 하루 매출을 세어보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가스비, 재료비, 월세. 계산할수록 머리가 아팠죠. 영수는 돈을 다시 금고에 넣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고개를 들어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랜 액자 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웃고 계셨어요. 사진이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두 분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중풍, 어머니의 치매. 두 분을 차례로 떠나보내는 데만 꼬박 20년이 걸렸어요. 병원비를 대느라 저축은커녕 빚만 늘었고 두 분이 돌아가신 뒤에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40이 훌쩍 넘은 뒤였죠. 평생 혼자였습니다.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외로울 틈이 없었죠.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빴으니까요. 영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셔터를 내렸어요. 철컥. 녹슨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닿았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뒷마당으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10년 넘게 함께한 식구가 기다리고 있었죠. 누렁이. 누런 털을 가진 늙은 개였습니다. 개밥을 챙겨주는 건 하루의 마지막 일과였어요. 누렁아, 밥 먹자. 영수는 찬밥에 물을 부어 밥그릇을 들고 나갔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어요.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밥그릇 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던 누렁이가 오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짖지도 않았어요. 영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계집 앞에 도착했어요. 누렁이는 계집 안쪽을 향해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꼬리는 축 늘어져 있었고 평소와 달리 주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몸으로 계집 입구를 막고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뭐야, 고향이라도 들었나? 불안한 마음에 부엌으로 돌아가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즘 들개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모를 일이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영순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계집 앞 눈밭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았어요.
얼음 발자국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두 줄이었습니다. 두 줄의 작은 발자국이 나란히 계집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영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몽둥이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영순은 누렁이를 살짝 밀어내고 계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영순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렁이의 배 밑 지푸라기 속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었어요. 서로를 꽁꽁 껴안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흙투성이 얼굴, 핏기 없는 창백한 입술. 한겨울인데 얇은 내복 차림이었고 발에는 낡아 빠진 슬리퍼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슬리퍼 사이로 보이는 발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영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누렁이 밥그릇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손을 뻗을 듯이 간절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차마 손은 대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어요. 사람 밥도 아닌 개밥이라도 먹고 싶을 만큼 배가 고팠던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린 것들이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영순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이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둘은 계집 안쪽으로 더 깊이 숨으려고 했어요. 낯선 어른이 무서웠던 거죠.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요. 안 먹었어요.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영순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이 영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동생도 형 뒤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빌었어요. 내쫓지 마세요. 여기 있게 해주세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린 채로요. 영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밥을 안 먹었다고요? 제발이라니요? 그 짧은 한마디가 영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7살짜리 아이들이 이 추운 밤에 갈 곳이 없어서 계집에 숨어든 거였습니다. 대체 어떤 일을 겪었으면 저렇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당했으면 저런 반응이 나올까요? 몽둥이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영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 앉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 추운 밤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떨리는 거였죠. 영수는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어색한 듯 몸을 굳혔어요. 낯선 사람의 온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영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을 안아 올리는데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7살이면 제법 무거울 나이인데 이 아이들은 뼈조각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팔뚝은 영순의 손가락보다 가늘었고 갈비뼈가 손끝에 느껴졌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영순은 아이들을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낯선 곳이 어색한지 눕지를 않았습니다. 이불 앞에서 서로를 붙잡고 두리번거렸어요. 영순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워. 여기는 안전해.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이 동생 손을 꼭 잡은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억지로 아이들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야 아이들의 굳은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영순을 경계하고 있었죠. 자, 이제 자도 돼. 여기가 니들 집이다. 불을 끄고 나오려는데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손을 잡는 게 보였습니다. 형과 동생이 서로의 손을 꼭 움켜쥔 채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거죠. 영수는 소리 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쌀을 씻었어요.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흰죽을 끓이려는 거였죠.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면서 영순의 눈에서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7살짜리들이 계집에 숨어서 개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내복 바람으로요. 내쫓지 말라고, 여기 있게 해달라고 빌면서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죽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영수는 불을 끄고 죽을 식히면서 잠든 아이들이 있는 방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에서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올겨울 가장 추운 밤에 이 아이들은 영순의 삶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20년 후 세상을 뒤흔든 두 천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영순은 알지 못했어요. 영순이 막 식은 죽을 그릇에 담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야. 영순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잠꼬대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신음이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비명이 터졌습니다. 안 밀었어. 진짜 안 밀었어. 영순이 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한결이가 이불을 걷어찬 채 허공에 손을 휘젓고 있었어요.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안 밀었어. 엄마가 그랬잖아. 한결은 악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악몽은 2달 전의 기억이었어요. 서울 한복판, 대형 그룹 본가 대저택. 높은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거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온기는 없었습니다. 쌍둥이의 친엄마는 아이들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새엄마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 새엄마는 친절했어요. 아이들에게 웃어 보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하지만 그건 아빠가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아빠가 회사에 가면 새엄마의 얼굴이 변했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밥 먹어. 새엄마가 내미는 밥상. 식은 밥. 국물만 남은 찌개. 반쯤 먹다 만반찬들. 한결은 그 밥상 앞에서 손이 떨렸어요. 배가 고팠지만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니들은 이 집 식구가 아니야. 찬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줄 알아. 7살 한결의 가슴에 그 말이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한결에게 구구단을 물어봤어요. 한결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우리 한결이 똑똑하네.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엄마가 한결을 어두운 복도 끝으로 불렀어요.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난리야. 건방지기는. 엄마도 없는 게 티가 나. 한결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결은 바보인 척했습니다. 모르는 척, 못하는 척. 눈에 띄면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으면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짐을 쌌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대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아빠는 회사를 살리려고 중동 공사 현장에 직접 가야 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아빠가 쌍둥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회사 때문에 잠깐 멀리 가야 해. 금방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응? 한결은 아빠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아빠 가지마. 하지만 아빠는 떠났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를 쌍둥이는 대문 앞에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새엄마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로 줄었어요. 방에는 난방도 안 틀어주었습니다. 한겨울에 쌍둥이는 서로를 껴안고 떨어야 했죠. 형, 추워. 알아. 조금만 참아. 한결은 동생을 더 꽉 껴안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엄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2층 복도에 나타났어요. 복도 끝에는 높은 난간이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3살짜리를 난간 가장자리에 세웠어요. 한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한결아.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어요. 동생이 위험하니까 손 좀 잡아줄래?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한결이 다가가서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아이들이 우르르 넘어졌어요. 3살짜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붉은 자국이 남았어요. 그 순간 새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한결이가 동생을 밀었어요. 한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새엄마는 눈물까지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을 밀었어요. 한결이 외쳤어요. 아니에요. 안 밀었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피 흘리는 3살짜리만 바라봤습니다. 한결을 노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엄마가 낯선 어른들을 불렀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데려가세요. 한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새엄마가 쌍둥이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너희 필요 없대. 다시는 찾지 마. 그 말이 7살 한결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아빠가 필요 없대요. 아빠가 우리를 버렸대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낯선 차에 태워졌어요. 창밖으로 대저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빠가 자기들을 버렸다고요.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빠는 더 이상 자기들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갈 생각도 못했어요. 찾아가면 또 쫓겨날 테니까요. 그날 밤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차가 산길에서 미끄러졌어요. 남자가 욕을 내뱉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동생 손을 꽉 잡았습니다. 뒷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눈밭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시장통이었어요. 한쪽 구석에 계집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늙은 개가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개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쌍둥이는 서로를 껴안고 떨었어요. 영순이 한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얘야, 얘야, 일어나. 한결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영순을 바라보았어요. 한결이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안 밀었어요. 진짜 안 밀었어요. 영순을 새엄마로 착각한 거였어요.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을 겪었으면 저런 반응이 나올까요? 영순은 한결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꿈이야, 다 꿈이야. 여기는 할매 집이다. 여기는 안전해.
아무도 안 쫓아내.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한결의 몸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거칠던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한결은 영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따뜻한 눈빛. 새엄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제야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동생 하늘도 달려와 껴안았어요. 두 아이가 엉엉 울었습니다. 영수는 두 아이를 꼭 안은 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한참을 울고 나서야 아이들이 진정되었어요. 영순이 부엌에서 죽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죽이었어요. 자 먹어. 하지만 아이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릇만 바라보았어요. 영수는 숟가락을 들어 먼저 한 숟갈 떠먹었어요. 맛있네. 봐라, 할매가 먼저 먹는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온기가 퍼져나갔어요. 한울이 자기 그릇을 형 쪽으로 밀었어요. 형이 더 먹어.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영순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눈 덮인 시장통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골목 어귀에 노란 개나리가 피어났죠. 영순네 국밥집 앞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영순과 함께 산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1년.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계집에서 발견했을 때 겁에 질려 벌벌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 한결과 한울은 영순의 품에서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 있었죠. 아침마다 방문이 열리면 두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매, 일어났어요. 영수는 그 소리에 눈을 떴어요. 잠결에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평생 혼자 살아온 영순에게 아침을 깨워주는 사람이 생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영순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새벽 시장에 갈 때도 꼭 함께 가겠다고 했죠. 영순이 무거운 짐을 들면 한결이 달려와 가방 끈을 잡았습니다. 할매, 이거 내가 들게요. 8살짜리 팔로는 턱없이 무거웠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영수는 웃음이 나오면서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가게에서도 아이들은 빠지지 않았어요. 한결은 팔을 다듬었고 한울은 콩나물 꼬리를 땄습니다. 작은 손으로 서툴게 하는 일이었지만 아이들의 눈은 진지했어요. 영순이 힘들까봐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셋이 가게 안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국밥 3그릇.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한결이 국밥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할매, 파 많이 넣어주세요. 다대기는 빼고요. 한결이는 늘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파는 듬뿍, 다대기는 빼고. 영수는 웃으며 그 주문을 들어줬어요. 한울이 국밥을 후후 불며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매, 왜? 나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한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거죠.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요. 영수는 숟가락을 놓고 한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가 니들 집이다. 어디 가노? 한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형 한결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영순의 양쪽 팔에 매달려 잠들었어요. 명절에는 더 특별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영순네 집에 모여 윷놀이를 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만 상인들이 손짓하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리 와라, 영순이네 손주들. 손주라는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아이들은 윷을 던지며 깔깔 웃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고 나서 영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봄이 오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였어요. 영수는 8살이 된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시장에서 산 새 가방을 메어주며 대문 앞에 섰어요. 가방끈 꽉 잡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 많이 사귀어라. 영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2장을 꺼내 아이들 손에 쥐어줬어요. 학교 앞에서 배고프면 이거로 뭐라도 사 먹어라. 아이들은 그 1,000원짜리를 보물처럼 꼭 쥐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흔들며 학교로 걸어가는 뒷모습. 영수는 그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만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집에서는 할매, 할매 부르며 제잘거리던 아이들이 교실에서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숙였죠. 한결은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칠판에 적힌 문제의 답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시험지에는 일부러 틀린 답을 쓰거나 아예 백지로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저택에서의 기억 때문이었어요. 똑똑한 척하면 새엄마가 미워했습니다. 눈에 띄면 밥을 못 먹었어요.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투명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웠던 거죠. 그 습관이 학교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쉬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한결과 한울은 교실 구석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둘이서만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죠. 반 아이들은 그런 쌍둥이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급식 시간에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한결과 한울이 밥을 먹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반찬 달라는 말도 물 달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쟤네 왜 저래? 말을 못하나? 벙어리 아니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결의 귀가 빨개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고개를 더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 후로 별명이 붙었어요. 벙어리 쌍둥이, 국밥집 거지 형제.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한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생 한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면 안 돼. 눈에 띄면 쫓겨나. 그 생각만 했죠.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영순을 학교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걱정돼서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업 시간에 발표도 안 하고 친구도 안 사귀고요. 학습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영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집에서는 그렇게 밝았는데, 할매 할매 하며 웃었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니. 영수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왜 학교에서 말을 안 하노? 친구들이랑 안 놀고 뭐 하노?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한결이 작게 말했어요. 그냥 무서워요. 뭐가 무섭노? 눈에 띄면 또 쫓겨날 것 같아서요. 영순의 마음이 아팠어요.
다그쳐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아이들은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은 거였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며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알았다. 천천히 해. 할매는 니들 믿는다. 그날 밤 영수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오래 서서 장사하느라 허리가 아팠거든요. 아이들이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꺼줬어요. 방문이 닫히고 영순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때였습니다. 한결이 살금살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가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영순이 서툴게 적어놓은 숫자들. 들어온 돈, 나간 돈. 한결은 그걸 훑어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할매, 여기 계산 틀렸네. 혼잣말이었습니다. 한결은 연필을 집어 살짝 고쳤어요. 암산으로 맞는 숫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죠. 마치 계산기처럼요. 한우리도 일어났습니다. 동생은 부엌 문을 열었어요. 경첩이 삐걱거렸거든요. 한울은 귀를 기울이더니 문짝을 살짝 들어 올려 경첩 위치를 조절했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어요. 형아, 다 했어. 쌍둥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벽에 아이들은 눈을 떴어요. 영순이 일어나기 전에 가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영순이 눈 비비며 나왔을 때 가게는 이미 반짝반짝 깨끗했죠. 니들이 이걸 언제 했노? 영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었어요. 할매 힘들까 봐요. 영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순이 오래 서 있느라 어깨가 결린다고 했더니 한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힘 조절을 제법 잘했어요. 할매, 여기 아파요? 응, 거기. 아이고 시원하다. 형 한결이도 옆에 앉아 영순의 다리를 두드려줬습니다. 셋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모습. 영순은 문득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 공부는 못해도 마음만은 진짜 착하구나. 그게 영순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몰랐어요. 밤마다 장부를 고치는 게 한결이라는 것을요. 삐걱거리는 문을 고친 게 한울이라는 것을요. 아이들이 일부러 바보인 척하고 있다는 것을요. 진짜 모습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진 형, 미세한 소리까지 듣는 귀를 가진 동생. 그 능력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드러날 날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순과 함께 산 지 3년이 흘렀습니다. 7살의 계집에서 발견된 쌍둥이는 어느덧 10살이 되어 있었어요. 키도 훌쩍 컸고 얼굴에서 아기 티도 많이 빠졌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영순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영순은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번쩍거리는 금목걸이에 기름진 머리.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가 있었어요. 뒤에는 덩치 큰 남자 2명이 따라왔죠. 영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째서 여기? 왜긴? 돈 받으러 왔지. 남자는 테이블에 털썩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영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뱀처럼 차가웠죠. 이 남자는 3년 전에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업자였어요. 그런데 1년쯤 전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가 오늘 불쑥 나타난 겁니다. 무슨 돈이요? 납품 대금은 다 치렀잖아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치르긴 뭘 쳐. 여기 봐. 남자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방 안에서 지켜보던 한울이 형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형아, 저 아저씨 심장이 막 빨리 뛰어. 거짓말하는 것 같아.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 말이 맞았습니다. 저 남자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서류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납품 날짜, 품목, 금액, 그리고 맨 아래에 빨간 글씨로 적힌 숫자가 있었습니다. 미수금 1,000만 원. 영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매달 꼬박꼬박 돈 냈어요. 냈으면 왜 여기 적혀 있겠어? 장부에 다 나와 있다고. 남자가 자기 가방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여기 봐. 3년치야. 날짜, 금액 다 있어. 아줌마가 안 낸 거 맞아. 영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명히 매달 돈을 줬는데, 현금으로 직접 손에 쥐어줬는데, 그런데 장부에는 미수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뭐, 거짓말? 남자의 눈이 험악하게 변했어요. 뒤에 서 있던 덩치들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증거 있어? 영수증 있냐고. 영순의 입이 굳어졌어요. 영수증. 그걸 받아둬야 했는데 매번 바빠서 귀찮아서 그냥 현금만 주고 말았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오래 거래한 사이니까 믿었던 거예요. 그게 덫이었습니다. 영수증 없지? 그럼 내 장부가 증거야. 남자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영순이 움찔했습니다. 1,000만 원. 이번 주 안에 안 가져오면 가게 압류야. 알아서 해.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 참. 이자도 붙으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더 내야 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죠. 1,00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인데 겨우 빚 갚고 아이들 학용품 사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한결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다 보였어요. 다 들렸죠. 한결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옆에서 동생 하늘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한결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계집에서 벌벌 떨던 자신을 영순이 안아줬어요. 여기가 니들 집이다.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던 할매. 열이 나면 밤새 이마를 짚어주던 할매.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와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아주던 할매. 그 할매가 지금 울고 있었어요. 한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숨으면 안 돼. 한결은 일어섰습니다. 형아, 어디가? 한울이 손을 잡았어요. 한결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죠. 할매 울리면 안 돼. 한결이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영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한결을 바라보았죠. 한결아, 니는 왜? 할매,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영순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한결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가짜예요. 장부도 가짜고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해. 이제 말해야 해. 한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한 번 본 건 다 기억해요.
영순이 멍하니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 아저씨가 장부 들고 왔을 때 저 옆에서 봤어요. 그때 장부랑 지금 장부가 달라요. 한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때 장부에는요. 2021년 3월 15일 돼지고기 30kg 45만 원 수령 완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장부에는 같은 날짜에 미수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영순의 입이 벌어졌어요. 한결은 계속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듯이 숫자를 읊었어요. 2021년 4월 7일 콩나물 20박스 18만 원 수령 완료. 2021년 5월 22일 양파 30kg 21만 원 수령 완료. 2021년 6월 줄줄이 나왔습니다. 날짜, 품목, 금액. 3년치가 전부요. 영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한결아, 네가 이걸 어떻게 해? 저 아저씨 장부 2개 가지고 다녔어요. 진짜 장부는 숨겨두고 가짜 장부로 사람들한테 돈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진짜 장부에 뭐가 적혀 있는지 저 다 기억해요. 저 아저씨가 세금 안 낸 것도 다 알아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영수는 한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아이. 공부 못한다고 말수 적다고 생각했던 아이. 그 아이의 머릿속에 이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한결아.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네가 왜 이런 걸 숨기고 있었어? 한결의 고개가 떨어졌어요. 무서웠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옛날 집에서 똑똑한 척하면 미움받았어요. 눈에 띄면 쫓겨났고요. 한결의 어깨가 떨렸어요. 여기서도 그럴까봐. 할매가 저희 싫어할까봐. 그래서 숨겼어요. 영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이 아이는 혼자 이걸 품고 있었던 거예요.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자기 능력을 숨기고 바보인 척했던 거죠. 바보야. 영순이 한결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바보야, 왜 쫓아내? 내가 왜 널 쫓아내? 한결의 몸이 굳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풀렸습니다. 진짜요? 할매, 저 안 쫓아내요? 절대로. 죽어도 안 쫓아내. 니들은 내 새끼야. 한결이 영순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옆에서 한우리도 뛰어와 껴안았어요. 셋이 한 덩어리가 되어 울었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덩치들을 데리고 가게 문을 열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가게 안에 경찰이 있었어요. 뭐야?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 옆에 한결이 서 있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당당하게 남자를 바라보았죠. 한결이 입을 열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장부 2개로 속여서 안 낸 세금 총액 2억 3,400만 원. 사기로 뜯어낸 금액 7,600만 원.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날짜별로 다 불러드릴까요? 한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남자는 경찰에 끌려갔어요. 영수는 한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한결아. 네 덕분이야. 한결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할매 울리면 안 되잖아요. 영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날 이후로 한결은 더 이상 바보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은 이 아이의 진짜 능력을 몰랐어요. 진짜 놀라운 일은 동생 한울에게서 터지게 됩니다. 형 한결의 비밀이 밝혀진 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가 길어지면서 시장통 골목은 늘 질퍽거렸죠.
하늘은 매일 잿빛이었고 빗소리는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마 밑으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배수구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이 콸콸 쏟아졌죠. 영순네 국밥집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비가 대체 언제 그치려나? 가게 안에는 영순과 쌍둥이뿐이었죠. 비 오는 날에는 장사가 안 되니 일찍 문을 닫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한울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동생은 아까부터 뭔가 신경 쓰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아, 이상한 소리 안 들려? 삐걱거리는 소리. 쇠가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야. 한결이 귀를 기울였지만 빗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영순도 고개를 저었어요. 비 오는 날에는 나무가 삐걱거리기도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한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사기꾼 아저씨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그 귀였어요. 한울은 남들이 못 듣는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벌레가 풀 위를 기어가는 소리, 벽 속에서 파이프가 녹쓰는 소리까지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들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들려서 무서웠던 적도 많았죠. 한울은 갑자기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이쪽 저쪽을 두리번거리며 소리를 쫓았어요. 머리카락이 빗물에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영순과 한결도 우산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한울은 시장통을 지나 골목 끝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30년은 됐을 법한 낡은 상가 건물이었죠. 회색 벽에는 금이 여기저기 가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어요. 1층에는 철물점이 있었고 2층 창문으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한울이 그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이 건물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기둥이 부러지고 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침 그때 건물 앞에 승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구청 안전점검 직원들이었어요. 장마철이라 오래된 건물들을 점검하러 다니는 것 같았죠. 직원들이 건물 안을 잠깐 둘러보더니 다시 나왔습니다. 별 이상 없다며 다음 건물로 가려고 했어요. 한울이 뛰어갔습니다. 이 건물 위험해요. 기둥에서 소리가 나요. 직원은 피식 웃으며 방금 점검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꼬마가 장난치지 말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한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새엄마가 밀었다고 말했을 때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집안 어른들 앞에서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영순이 앞으로 나섰어요. 영순의 눈이 매서웠습니다. 한울의 어깨를 감싸며 직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죠. 이 아이가 소리가 난다고 하면 나는 믿어요. 제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한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어준다고요. 할매가 자기 말을 믿어준다고요. 예전에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새엄마가 밀었다고 했을 때도요. 집안 어른들도 하인들도 아무도 7살짜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매는 믿어준다고 했어요. 한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죠. 직원들이 한숨을 쉬더니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투덜거리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하까지 내려가서 기둥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건물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지하 기둥에 금이 가고 있다고 했어요. 당장 대피시켜야 한다고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방차가 왔어요. 경찰도 왔죠.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건물에 살던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했어요. 2층에서 할머니 한 분이 부축을 받으며 내려왔고 아이를 안은 엄마가 뛰어나왔죠. 1층 철물점 주인도 물건 챙길 새도 없이 뛰쳐나왔습니다. 한울은 영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사람들이 나왔으니까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10분 뒤, 콰르르르릉. 굉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30년 된 건물이 한순간에 잔해 더미로 변했습니다. 벽돌과 철근이 뒤엉켜 쓰러졌어요. 만약 사람들이 안에 있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영순이 한우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잘했다고, 우리 한울이 잘했다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작은 등이 들썩였어요. 한울은 영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매, 믿어줘서 고마워요. 당연히 믿지. 네 말인데, 내 새끼 말인데. 형 한결도 동생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빗속에서 셋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비가 세 사람을 적셨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칠 뒤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붕괴 10분 전에 위험을 알린 10살 소년. 기사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건물 붕괴를 예측한 천재 쌍둥이라는 제목으로요. 시장 사람들도 쌍둥이를 다르게 봤습니다. 형은 사기꾼을 잡고 동생은 건물 무너지는 걸 알아냈다며 감탄했어요. 영순이 복받았다고 저런 손주를 둬서 좋겠다고 했죠. 영순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복이고 뭐고 그냥 자기 새끼들이라고요. 그날 밤 영순은 아이들을 양쪽에 끼고 누웠어요. 한울이 작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안 숨어도 되냐고요. 당연하지. 니들은 숨을 필요 없어. 니들은 할매 자랑이야.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사는 아주 먼 곳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무렵 먼 중동의 사막에서는 한 남자가 3년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의 아버지 강민준이었어요. 민준은 대형 건설사 사장이었습니다. 3년 전 중동의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죠.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 수연이 잘 돌봐주겠다고 했어요. 3년. 그 긴 시간 동안 민주는 아이들 걱정에 잠을 설친 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보내오는 사진과 영상이 마음을 놓게 했죠.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건강해 보였으니까요. 매달 사진과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화면 속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아빠를 불렀어요. 드디어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집으로 향했어요. 3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컸을까? 아빠를 보면 뭐라고 할까? 그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죠. 대저택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보. 고생 많으셨어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은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는데 지금은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한결이랑 한우리는 어디 있어? 수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죠. 아이들은 지금 미국에 있어요. 1년 전에 유학 보냈거든요. 좋은 학교에서 영재 교육받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의심하겠어요? 3년 동안 수연이 보내온 사진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 학교 다니는 영상. 그걸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민주는 회사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3년간 쌓인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서류 더미가 책상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이들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가려고 해. 아이들 얼굴 좀 보고 올게.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간적으로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시험 기간이라서요.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해야 해요. 다음 달에 가요. 민주는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찜찜했어요. 시험 기간이라고 아버지가 잠깐 얼굴 보러 가는 것도 안 될 정도로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떠나기 전날 밤 아이들이 울먹이며 매달렸던 기억이요. 아빠 가지 마. 아빠 가지 마. 그 작은 손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오래된 비서 한 명이 문을 두드렸어요. 김 비서였습니다. 15년 넘게 민준과 함께 일한 사람이었죠.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 했어요. 김 비서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문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것처럼 깊이 숙였습니다. 사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소리야? 일어나서 말해. 3년 동안 숨겨온 일이 있습니다. 사모님한테 협박을 당했습니다.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련님들이 미국에 안 계십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미국 학교에 확인해 봤습니다. 도련님들 이름으로 등록된 기록이 없습니다. 사모님이 보내드린 사진들도 전부 조작된 겁니다. 다른 아이들 사진에 얼굴만 합성한 거예요. 회장님이 현장 통신 문제로 위성 전화만 간신히 쓰시는 걸 알고 사모님이 중간에서 아이들 통화를 철저히 막았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쁘다, 자고 있다 하면서요. 민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책상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죠. 그럼 아이들은 어디 있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모릅니다. 3년 전에 아이들이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모님이 경찰에 신고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사라지게 내버려 두셨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를 믿었습니다. 사진을 믿었어요. 영상통화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민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죄책감이었어요.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요.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였어요. 전화를 받으니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한국 뉴스 봤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 났어요. 무슨 뉴스? 기사 링크 보낼게요. 이거 사장님 애들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민준이 링크를 열어봤어요. 건물 붕괴 예측한 천재 쌍둥이. 기사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쌍둥이 소년.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얼굴, 이 눈, 이 코,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었어요. 죽은 첫째 아내를 그대로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있었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장통 국밥집 할머니가 3년 전에 걷어서 키웠다고 했어요.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은 낯선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 빼. 지금 당장. 차가 도로를 달렸어요.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어요. 차가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민준이 내려서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어요. 저기 보였습니다. 영순네 국밥집. 작은 가게였어요. 낡은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두 아이가 보였어요. 한결과 한울이었습니다.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3년 만에 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많이 컸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자기 아이들이었습니다. 한결아, 한울아.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아저씨가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눈이 커졌어요. 이 얼굴, 흐릿하지만 기억났습니다. 아, 아빠. 하늘도 연필을 떨어뜨렸어요. 아빠, 진짜 아빠야?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팔을 벌렸어요. 그래, 아빠야. 아빠가 왔어. 한울이 먼저 뛰어왔어요. 형 한결도 뒤따랐습니다. 두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3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아빠 어디 있었어요? 왜 안 왔어요? 한울이 울면서 물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새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우리 버렸다고요.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빠가 버린 적 없어. 아빠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민준이 아이들을 더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바라보았어요. 영순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 멈춰섰죠. 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나타났어요. 살아있었어요. 아이들을 찾으러 왔어요.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슬퍼해야 하는 걸까요? 영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우는 동안 손님들도 영순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어요.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3년의 세월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죠. 민주는 아이들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두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놓으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머리카락에서 국밥집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 파 냄새. 그 냄새가 코끝을 적시자 민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냄새 속에서 아이들이 3년을 버텨온 거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밥집 주인 할머니. 3년 동안 자기 아이들을 걷어 키워준 사람이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민준은 영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양복 바지가 더러운 바닥에 닿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영순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지만 민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굶고 있는지, 아픈지, 살아있는지조차. 민준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걷어주셨습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한겨울에 계집에서 떨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사람이면 그렇게 못해요.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구겨진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한결의 눈이 커졌어요. 그거 어디서 났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년 동안 새엄마가 보내온 사진이야. 너희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 아이들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놀이공원에서. 한울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거 우리 아니에요. 얼굴만 우리 얼굴이에요. 여기 목에 점 있잖아요. 나 여기 점 없어요. 한결도 말했습니다. 새엄마가 만든 가짜 사진이에요. 우리는 미국에 간 적도 없어요. 민준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가짜 사진을 보며 안심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사이 진짜 아이들은 계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찢었어요. 1번, 2번, 3번. 이를 악물고 찢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한결이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 아빠는 정말 몰랐어. 한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새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우리 필요 없대요. 다시는 찾지 말래요. 민준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어요. 뭐라고? 한울이 형 뒤에 숨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안 찾아갔어요. 찾아가면 또 쫓겨날 것 같아서요. 민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우릴 버린 거 아니었어요?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품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이 마침내 터져나왔어요. 민준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너희를 왜 버려? 하루도 안 잊은 날이 없었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이들이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3년간 믿었던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자기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새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영수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았어요. 그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이제 아이들이 떠나겠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울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형아, 저거. 골목 어귀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게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검은 차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민준이 번호판을 외웠습니다.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어머니, 혹시 저 차 본 적 있으세요? 영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봐요. 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차가 누구 차인지 알고 있었어요. 새엄마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울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우리 데려가요? 그리고 멈칫했어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순이 서 있었어요. 근데 할매는요? 한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할매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한결도 영순을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할매 두고 가기 싫어요. 영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아이들이 자기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영순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아이들 잠깐만 더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만요. 제가 정리할 일이 있습니다.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요. 민준이 영순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영순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요.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민준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결아, 한울아. 아빠가 오늘은 가야 해. 한울이 아버지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싫어요. 아빠 가지 마요. 내일 아침에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해. 민준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요. 가게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나갔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3년간의 죄책감이 그 어깨에 실려 있었죠. 민준이 골목 끝에서 돌아보았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한울이 영순에게 안겼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매, 아빠 진짜 내일 와요? 그럼. 약속했잖아. 아빠가 우리 안 버린 거 맞아요? 영순이 한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어요. 맞아. 아빠는 너희 안 버렸어. 나쁜 사람이 거짓말한 거야. 한결이 조용히 물었어요. 할매, 우리 아빠랑 살게 되면 할매는 어떡해요? 영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매 혼자 남잖아요. 영순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매는 괜찮아.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행복하면 할매도 행복한 거야. 하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영수는 그 감정을 꾹 눌렀어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영순의 양쪽 팔에 매달려 잠들었어요. 영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깨워주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악몽 꿀 때 안아주고 처음으로 할매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그 아이들이 이제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순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문득 아까 그 검은 차가 떠올랐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 있던 차, 민준의 굳어진 표정도 생각났어요. 불안한 느낌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재회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밤 민준이 다급하게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엄마가 사람을 풀었습니다. 아이들을 노리고 있어요. 영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제 그 검은 차 기억하시죠? 새엄마 쪽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3년 전 일이 들통나면 그 여자는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려는 거예요. 영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엄마 뒤에는 정치권 실세가 있어요. 회사 지분도 30%나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 없이는 손도 못 대요. 그럼 그동안은요?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야 합니다. 스위스에 안전한 학교가 있어요. 제가 새엄마를 몰아낼 때까지 아이들은 숨어 있어야 해요. 영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민준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야 한다니. 얼마나 걸려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영순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민준이 돌아간 뒤 영순은 잠든 아이들 곁에 누웠습니다. 한결과 한울, 영순의 양쪽 팔에 매달려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영순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어요. 3년이었습니다. 문득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한겨울 계집에서 떨고 있던 아이들. 흙투성이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내쫓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빌던 그 작은 목소리.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새벽 시장에 갈 때면 아이들이 꼭 따라왔어요. 무거운 짐을 들면 한결이 달려와서 가방 끈을 잡았습니다. 할매, 이거 내가 들게요. 8살짜리 팔로는 턱없이 무거웠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명절에는 시장 상인들이 모여 윷놀이를 했어요. 처음에 구석에 쭈그리고 있던 아이들이 점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윷을 던지며 깔깔 웃던 그 밤, 영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할매, 사랑해요. 영수는 그 말에 펑펑 울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어요. 가족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고 나서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아이들이 영순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행복을 포기해야 했어요. 영순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이들을 깨울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을 살리려면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순순히 떠날 리 없었어요. 할매랑 살겠다고 버틸 게 분명했습니다. 영수는 밤새 생각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독한 결심을 했어요. 악역을 자처하기로요. 아이들이 이 집에 미련을 갖지 않도록 스스로 떠나고 싶게 만들기로요. 가슴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며칠 뒤 민준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스위스로 가야 한다고요. 아이들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싫어요. 안 가요. 한울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할매랑 살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한결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왜 가야 해요? 아이들은 영순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할매, 우리 안 보낼 거지? 할매랑 같이 살 거지? 한울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영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수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국을 후후 불며 먹는 한울이, 반찬을 골고루 집어먹는 한결이, 영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이구나.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영순이 벌떡 일어나 아이들의 밥그릇을 낚아챘습니다. 뭐야 할매? 한결이 놀라서 물었어요. 영수는 밥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면서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부자 아빠 왔다면서 왜 안 가노? 영순이 소리쳤어요. 목청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니들 먹여 살리느라 내 팔자가 얼마나 고달팠는지 알아? 지겨워 죽겠다.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매, 왜 그래요? 한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수는 빗자루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아이들을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 아이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할매, 잘못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한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영순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터질 정도로 꽉 깨물었어요. 니들 있으면 내가 못 살아. 아빠 따라가라. 다시는 얼굴 비치지 마. 영수는 빗자루로 아이들을 밀어냈어요. 아이들이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밖에는 민준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할매, 할매, 미안해요. 잘할게요. 할매, 버리지 마요. 우리 착하게 할게요. 영수는 대문 앞에 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을 볼 수 없었어요. 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한울이 뒷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울었어요. 할매가 우릴 버렸어. 할매가 우릴 싫어해. 한결이 동생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울지 마, 한울아. 하지만 한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 한결이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가 손에 잡혔어요. 3년 전 처음 학교 갈 때 영순이 쥐어줬던 돈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뭐라도 사 먹으라고 줬던 그 1,000원짜리. 한결은 한 번도 쓰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한결이 그 지폐를 꼭 쥐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 안 보일 때까지 먼지만 날리는 빈 골목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내 새끼들, 내 새끼들.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3년 동안 쌓아온 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계집에서 떨던 모습, 밥 먹으면서 웃던 모습, 할매 할매 부르며 매달리던 모습, 다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영순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겠죠. 미워하겠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살아만 있으면 됐습니다. 안전하게만 자라면 됐어요. 영수는 밤새 울었습니다. 베개가 흠뻑 젖도록. 그렇게 울다가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텅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쓰던 이불, 아이들이 놓고 간 연필, 아이들의 냄새가 밴 베개. 영수는 그것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잘 가라, 내 새끼들아. 건강하게 잘 살아라.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겠죠. 영수는 그날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가 걸리든, 평생이 걸리든, 기다리기로요. 아이들이 떠난 뒤 영수는 매일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해가 뜨면 나가고 해가 지면 들어왔어요. 골목 끝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돌아올까 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순의 머리카락에 흰 가닥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손등에 검버섯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대문 앞에 섰어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목도리를 두르고요. 꼭 온다고 했으니까. 영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지만 매일 되뇌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영순의 허리가 조금씩 굽기 시작했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졌죠. 하지만 매일 대문 앞에 섰어요.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순이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라나. 손주들이 외국 갔다면서 이제 안 올 거 아니야. 불쌍해서 못 보겠다.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골목 끝만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영순의 머리가 하얗게 새었어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걸음도 느려졌어요. 지팡이 없이는 오래 서 있기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애들 온다고 했어. 꼭 온다고 했어. 영수는 매일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발밑에 시멘트가 닳도록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영순의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어요. 멀리 있는 것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귀도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매일 대문 앞에 섰습니다. 국밥집은 여전히 문을 열었어요. 손님은 예전만 못했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문 닫힌 가게를 보면 안 되니까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75살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10살이던 꼬마들은 어느덧 3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 한결은 월가에서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금융가가 되었어요. 수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한번 본 숫자는 절대 잊지 않았어요. 수천 페이지의 재무제표도 한번 훑으면 전부 기억했죠.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동생 한울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었어요. 그의 귀는 여전히 건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세한 균열음, 콘크리트가 갈라지는 소리, 철골이 휘어지는 소리,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한울만은 들었어요.
그가 설계한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20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새엄마에게 당했던 일들을, 난간에서 밀려 떨어지던 순간을, 계집에서 굶주리며 떨던 밤을, 그리고 국밥집 할머니의 얼굴을요. 한결의 지갑 속에는 항상 낡은 1,000원짜리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처음 학교 갈 때 영순이 쥐어줬던 돈이었어요. 한결은 한 번도 쓰지 않고 간직해왔습니다. 구겨지고 빛바랜 지폐를 볼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거친 손으로 밥을 차려주던 모습, 이불을 덮어주던 모습, 새벽 시장에서 짐을 들어주면 기특하다고 웃던 모습,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내쫓던 그날, 돌아선 등 뒤로 어깨가 떨리던 모습까지. 한결은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다는 걸. 아버지 민준도 20년을 참았습니다. 겉으로는 새엄마에게 속은 척했어요. 바보처럼 당하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눈앞에서 회사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뒤로는 아들들과 함께 새엄마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왔어요. 차명 계좌 하나, 허위 계약서 한 장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한결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서울 대형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대회의실은 주주들과 이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백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새엄마와 그녀의 친아들도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새엄마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화려한 명품 옷을 차려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죠. 오늘 자신의 아들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할 계획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당당한 걸음걸이, 날카로운 눈빛,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새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얼굴들,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한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강한결입니다. 강민준 회장의 장남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쌍둥이 동생 강한울입니다. 새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쌍둥이가 살아 돌아온 거였어요. 저희가 20년 만에 귀국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결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빼돌린 회사 돈의 내역입니다. 차명 계좌, 유령 회사, 해외 은닉 자금. 빨간 글씨로 표시된 금액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총액은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조작이야. 거짓말이에요. 새엄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이요? 한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 자금 세탁 방식, 제가 10살 때 봤던 국밥집 사기꾼 장부랑 똑같더라고요. 이중 장부, 가짜 영수증, 허위 거래처. 수법이 하나도 안 변했네요. 한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한 번 본 건 절대 잊지 않습니다. 20년 전 그 장부도 지금 이 장부도요. 새엄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번에는 한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울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이것은 소유 건물들의 건축 서류입니다. 불법 증축, 안전 진단 조작, 뇌물수수,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건물 도면이 떴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험 구역이 수십 군데였습니다. 한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제가 10살 때 들었던 붕괴음 있잖아요. 시장통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들었던 그 소리요. 그 소리가 이 건물들에서도 나더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한울이 새엄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저희를 죽이려고 했죠. 안타깝게도 저희는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검사가 영장을 들어 보였어요. 배임, 횡령, 아동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철컥 채워졌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난 이 회사의 안주인이라고. 새엄마가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누렸던 부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20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이 조용히 말했어요. 끝났다. 한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나 남았어. 뭐가? 밥값. 한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20년치 밥값.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지. 한결이 지갑에서 낡은 1,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빛바랜 지폐였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다녔던 돈이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매 아직 거기 계실까? 계시겠지. 분명히. 한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기다리고 계실 거야. 20년을 하루같이. 쌍둥이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한울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할매, 우리 간다. 조금만 기다려. 한결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시장통으로 가주세요. 국밥집으로요. 차가 출발했어요. 한결의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차는 시장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20년 전 떠났던 그곳으로요. 같은 시각 시장통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용역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대형 포크레인이 골목 입구를 막고 서 있었죠. 헬멧을 쓴 남자들이 수십 명 서성거렸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을 밀어버리기 위해 온 거였어요. 그 한가운데 한 할머니가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순이었어요. 75세가 된 영순은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내 죽기 전엔 못 민다. 영순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기세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찾아오면 어떡하라고. 집 없어지면 못 찾아온다. 용역 팀장이 한숨을 쉬며 다가왔어요. 할머니, 제발 좀 비켜주세요. 여기 재개발 지역이에요. 보상금 받으셨잖아요. 20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와요? 보상금이 다야? 여기가 내 인생이야. 우리 애들이 돌아올 집이라고. 영수는 땅바닥을 손으로 짚으며 버텼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영수는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쉬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돌아올까봐, 문 닫으면 못 찾을까봐, 그 마음 하나로 버텨온 거였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올까? 오늘은 우리 애들이 올까? 하지만 아이들은 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래도 영수는 기다렸습니다. 20해가 넘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용역들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강제로 끌어내야겠습니다. 남자 둘이 영순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손대지 마. 여기는 내 집이야. 영순이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75세 할머니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용역들이 영순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골목을 찢어 놓았습니다. 동시에 묵직한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어요. 용역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입구에서부터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 대도 아니고 무려 5대였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이 번쩍이는 차들로 꽉 찼어요. 그 위압감에 용역들이 주춤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야? 저 차들 다 뭐야? 용역 팀장이 당황해서 외쳤죠. 딱 봐도 한 대에 수억 원은 호가하는 차들이었거든요.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십 명이었어요.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용역들을 밀어냈습니다. 뭐야? 용역 팀장이 당황해서 외쳤어요. 여기서 손 떼세요. 더 이상의 철거는 없습니다. 경호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역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경호원들 사이로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 끝에서 두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 둘. 당당한 걸음걸이. 어깨가 딱 벌어진 체격.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촉촉했습니다. 영수는 땅바닥에 앉은 채 그들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침침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력이 많이 나빠졌거든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온몸에 퍼졌어요. 두 남자가 영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명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흙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비싼 양복이 더러워지는 것쯤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빛바래고 모서리가 헤어진 1,000원짜리 지폐였어요. 할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값이 너무 늦었지? 이자 쳐서 갚으러 왔어. 영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 저 목소리 어디서 들었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더듬었어요. 눈가의 주름, 코의 모양, 턱선, 그리고 알아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결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결이야? 우리 한결이야? 응, 할매. 나야. 한결이. 한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도 무릎을 꿇었어요. 할매, 나도 왔어요. 한울이요. 한울이. 영수는 두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흐릿한 눈으로도 보였어요. 20년 전 그 꼬마들의 얼굴이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은 그 눈동자가 아이고 내 새끼들이 왔구나. 영순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결과 한울이 양쪽에서 영순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눈물범벅이 되었습니다. 할매,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한울이 울먹였어요. 20년 동안 못 와서 미안해요. 할매가 우릴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 왔어요.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매가 일부러 그런 거야. 니들 살리려고 그런 거야.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알아요. 이제 알아요.
한결이 영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할매가 우리 살리려고 악역한 거, 20년 동안 기다린 거, 다 알아요. 영순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민준이었어요. 그도 20년의 세월을 보낸 터라 늙어 있었죠. 민준이 영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20년 전에 약속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새엄마 눈을 피해 아이들을 완벽하게 지키려면 저조차도 죽은 듯이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우면 들킬까봐 20년을 피눈물 흘리며 참았습니다. 아이들 데리러 오는 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영순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아버지도 고생했소. 다 알아요. 다 알아.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한결이 영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매, 고마웠어요. 할매가 우리 엄마예요.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그리고 이 기막힌 재회를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울이 영순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할매, 이제 걱정 마세요. 한울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 제가 다 샀어요. 아무도 할매 못 쫓아내요. 재개발 취소시켰어요. 영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이 동네를 다 샀다고? 네. 이 시장 전체요. 할매 가게는 영원히 여기 있을 거예요. 영수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한결이 영순의 팔을 잡았어요. 할매, 우리 밥 먹자. 20년 만에 할매 국밥 먹고 싶어. 영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래. 밥 먹자. 우리 새끼들 밥 먹여야지. 네 사람은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가게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의자는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20년 전 그대로였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골 국물을 끓이고 밥을 말았어요. 오래된 뚝배기에 담았습니다. 한결이 말했어요. 할매, 파 많이 넣고 다대기 빼고요. 영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릴 적 그대로였어요. 20년 전 8살 꼬마가 하던 말 그대로였죠. 기억하고 있었구나. 영순의 눈물이 국밥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할매가 해준 거 하나도 안 잊었어요. 평생 기억했어요. 4개의 뚝배기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20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작은 밥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가족. 영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라. 할매가 20년치 밥 다 해줄게. 한결과 한울이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영수는 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국밥집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이름은 그대로였어요. 영순네 국밥. 다만 옆에 작은 글씨가 추가되었죠. 영순엔 쌍둥이 재단. 무료 급식소. 매일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무료로 따뜻한 국밥을 먹었습니다. 가게 벽에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75세 할머니 영순, 30세의 쌍둥이 한결과 한울, 그리고 백발의 민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옆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였어요. 20년을 간직해온 그 돈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밥값은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영수는 매일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국밥집의 따뜻한 김은 오늘도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행복과 함께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돕고 계신가요? 대가 없이 밥 한 끼 나눠주고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계신가요? 그 마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반드시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받았던 기억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